1시간 남짓 이렇게 앉아 계신 거 정말 힘드시죠? 저도 매번 교육을 나가서 1시간, 2시간 교육하다가 오늘 오래간만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피교육자 분들이 얼마나 힘든가 오늘 체감이 되네요. 저는 짧고 굵게 여러분들께 강사가 바라본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으로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어찌 보면 장애계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무언가 이루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결실을 좀 맺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법정 의무 교육이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한다면 반드시 받아야 하긴 하지만 교육을 받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장애계에 종사하시는 기관에 계신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표정 아까 저 다 봤어요. 어떤 분들은 눈꺼풀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약간 조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장애에 전혀 관심이 없는 피교육자에게 저희들이 나갔을 때 얼마나 저희를 기다려 주실까요? 거의 대부분의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갔을 때 기관에서 저희를 너무너무 고대하고 기다리는 분들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초기에는 아예 업무를 할 것들을 들고 와서 그냥 저희 앞에 대놓고 펼쳐놓고 업무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심지어는 노트북 펼쳐놓고 무언가 웹서핑을 하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에게 수첩을 닫아주세요, 노트북을 꺼주세요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들만의 방법으로 그들이 스스로 노트북을 닫고 업무를 그만두고 저희들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교수님께서 저희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별 효율성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강의를 잘하긴 한가 봐요. 제가 간 곳에서는 다들 그렇게 장애 감수성이 높아졌어요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는데 언제 한번 제 강의 현장에 교수님을 모시고 가서 많은 피교육자 중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무언가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관에 피교육자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는 끊임없이 변화되어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꼭 넣어주세요 이야기를 해요. 그중에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적 근거 제시를 하는 건데 저는 처음에 2018년도에 처음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나갔을 때는 저 역시 우리나라 장애인은요 어떤 사람이 있고요 어떠한 법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런 교육을 여러분께 시행하고 여러분 기관에서는 장애인을 몇 프로 고용해야 되고 주절주절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교육자의 눈꺼풀은 떨어지죠. 법적 근거 제시의 효과는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 편견을 갖고 장애인 고용을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법적 근거 제시가 누군가를 설득하는 가장 편한 방법이어서 우리는 법적 근거 제시만을 고수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물론 법적인 근거 제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그 메시지 안에 법적 근거가 살짝 녹아 있어야 피교육자들은 나도 모르게 살짝 스며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차별화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래 교육을 하면서는 기관의 임직원과 일반 직원의 분리 교육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차별화 교육에 대한 요구가 저 스스로 강사의 입장에서 많은가 하면 자꾸만 직장 내 가서 강의를 하라고 해요. 여러분 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안 하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직원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월급의 몇 프로를 떼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겠지만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여러분이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내야 합니다. 뭐 이런 류의 얘기가 있을 때 전혀 와닿지 않아요. 그들이 궁금한 건 어느 날 출근했는데 내 옆에 장애인 동료가 앉아 있을 때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가가 훨씬 더 관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임직원 같은 경우는 기관에 경영을 하는 사람들로서 그 기관에 추구하는 미션이라든가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법적 근거 제시가 조금 더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임직원들도 법적 근거 제시할 때 눈이 반쯤 감겨요. 그래서 저는 차별화 교육 플러스 법적 근거 제시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저의 교육 콘텐츠는 계속 변화시키고 많은 강사님들이 그런 것들의 변화에 한 발 앞서가시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저는 핀셋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데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연령대가 되게 많이 차이 나세요. 그죠? 젊으신 분도 계시고 나이가 지긋한 연륜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고 이렇게 모두 섞여 있는 가운데 교육을 하다 보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되게 애매할 때도 되게 많아요. 그 기간에 따라서 젊으신 분들이 많은 곳에서는 그 컨셉에 맞게 요즘 MZ세대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라떼 세대에서는 MZ세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어쩌죠? 도대체 알 수 없는 알파 세대가 곧 우리 직장 안으로 들어올 텐데 이렇게 연령대별로 무언가 나누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저희 강사들의 바람일 뿐이지 기업에서는 1년에 한 번 몰아서 싹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저희들이 강의를 하면서 효능감을 준다라면 아마 기업체에서도 저희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협조해서 교육에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교육 콘텐츠에서 지식 전달에서 마음 공략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법적 근거에 준해서 어떠한 지식들을 계속 전달을 하면요. 피교육자는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동적 입장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1시간 넘게 계속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떠신가요? 어느 부분의 이야기는 맞는 말 같은데 뭔 말인지 모르게 그냥 소음처럼 흘러가지 않으시나요? 맞아요. 직장에서 저희들이 하는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서도 어떠한 지식을 전달하고 어떠한 도표에서 몇 %가 올랐습니다, 내렸습니다. 이게 아니라 마음을 건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지금 마음 공략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지하철에 가면 임산부석을 이렇게 핑크색으로 해놓고 그 자리를 비워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초기에는 우리 미래의 세대를 갖고 있는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합시다. 무언가 명령하고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분들이 제일 많이 앉으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중년의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앉으세요. 이미 과거에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고 임신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 분들이 왜 저 자리에 앉으실까? 공감이 최선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요새 광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떤 분들이 그 자리에 막 앉으려고 하다가 아차차 우리 집에 있는 임신한 우리 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이렇게 마음을 건드리는 방법으로 광고가 바뀌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옛날 광고보다는 이 광고가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임산부석은 비워두세요가 아니라 당신의 가족, 당신의 친구, 당신 이웃을 위해서 이 자리는 비워두세요 했을 때 훨씬 더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기업 내 교육 담당자의 인식 제고가 되게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교육 콘텐츠로 교육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해요. 그런데 그 기업의 교육 담당자는요, 관심이 없어요. 그
그 기업의 직원들이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전년도에 어떤 교육을 했는지 기억 못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봐요. 네, 작년에 어떤 교육 받으셨나요?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받았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요? 그 있잖아요. 그 받아야 되는 그 내용, 공단에서 하라는 그 내용을 모르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가듯이. 그리고 무료로 해주는 기관이 되게 많습니다. 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연대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서 무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디 하면 무료라고 한다는데 왜 강사님은 강사비가 비싸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어요. 무조건 무료 교육을 찾는 분들이 초기에는 많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료가 무조건 좋다라고, 그렇다고 무료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 없어요. 이 담당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초기에는 무조건 무료니까 우리 예산을 쓸 필요가 없는데 이 생각에 무료 강사를 섭외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원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강사를 섭외해 볼까? 이 강사는 어떤 강의를 했었지?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고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전년도에 어떤 교육을 했는지에 대한 연속성은 없는 것 같아요. 기업 내 교육 담당자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은 조금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8년도부터 저희 교육은 계속 진행됐어요. 많은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임직원들이 6년, 7년 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또 교육을 신청하니까 누군가 와서 전년도에 누군가 했을 법한 내용을 또 하고 있어요. 장애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에티켓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순간 교육 담당자나 임직원들은 이건 법정 의무 교육이니까 듣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죠. 그렇다면 강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강사의 역량 강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사 간의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다라면 서로 정보를 나눌 수도 있고요. 훨씬 더 심화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데, 강사 간의 네트워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 강사는 왜 이렇게 PPT가 심플해? 사실 저희들은 저희 PPT가 저희 재산이에요. 그래서 강사 간에도 PPT 교류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사전에 PPT를 저희 메일로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강사님 오기 전에 싹 세팅을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시간 전에 와서 싹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강의 컨텐츠로 강의를 하느냐, 그 컨텐츠 하나하나가 사실은 저희들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강사 간의 네트워크를 아무리 탄탄히 해도 강사가 자기 강의 소스를 쉽게 내놓지 않아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 이곳에 와서 심화 과정에서 제 강의 소스를 몇 개 내놨어요. 저 강사는 왜 내놓지? 몇 년 전에 제가 울고 먹은 거예요. 다 울고 먹었기 때문에 그거는 오픈해도 상관없고, 오픈하면서 다른 강사님들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지금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저 강사는 저런 방식의 강의를 하는구나, 맛을 보시고요. 그거 메모해 두셨다가 어디 가서 강의에 쓰시면, 얼마 전에 어떤 키 큰 강사 가서 했던 말인데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하세요? 이렇게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 올해 강의 내용은 어느 누구도 몰라요. 이래서 아마도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적절한 보수교육을 통해서 단순히 형식적인 2년에 한 번씩 하는 교육이 아니라 저희들이 무언가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교육을 해주신다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져서 많은 분들이 작년에 썼던 그 강의안, 재작년에 썼던 그 강의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시하는 표준안을 그대로 강의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가는 이 사회 속에서 자신만의 움직이는 강의안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이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사비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면 저희들의 효능감도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강사비 얘기하니까 몇 분이 고개를 끄덕여 주시네요. 네, 이렇게 저는 열심히 강의를 하고요. 항상 교육을 하면서 제가 다짐하는 말이에요. 교육은 양날의 칼과 같다.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못하면 위험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 항상 교육 현장에 나가면서 저의 메시지 하나하나에 다른 분들의 더 편견이 심해질까, 마음을 열었던 마음을 닫을까 항상 조마조마하며 항상 행실에 주의를 가하면서 저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은 이래 해서 장애인 고용을 늘려야 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요즘 많은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장애계에 힘 있는 분들이 이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힘이 없는 강사여서 왜 이런 움직임들을 안 하실까, 더 깊은 뜻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교육 현장에 나가서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참 불편해요. 우리는 모두 동등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장애인, 비장애인 말을 할 때 여러분 장애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장애라는 부정적 단어에 사람인을 붙여서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장애인이라는 그 호칭 자체가 상당히 인권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곳에 오신 안경 착용자와 안경 비착용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 안 하잖아요. 키가 단신인 분과 키가 장신인 분들 어서 오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뚱뚱한 사람과 뚱뚱하지 않은 사람 뭐 이런 구분 안 하잖아요. 순간순간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는 거지,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구분 자체가 저는 물론 적절한 복지 서비스나 의료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점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건 맞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장애인입니다, 비장애인입니다, 이 구분 자체가 저는 인권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교육이 좀 더 무르익고 사람들이 장애, 비장애 상관없이 조화로움을 이룰 수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야, 그 장애인이라는 단어 좀 없애버리자, 혹은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간 그 후에 다음 세대에서 아니 엄마 아빠 세대에서는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았어요. 이렇게 질문할 때 그러게 말이다. 너희들이 괜찮은 사회를 만들어줬어라고 우리 어른들이 우리 다음 세대한테 말할 수 있도록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